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인사들이 짝이라도 하듯이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맞서서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던 진보 좌파 진영이 위기의식 속에 모두 들고 일어난 형국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까지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돌아가는 거 보면 은인자중하던 뭐 청와대와 여권, 권력 핵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좌파 진영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신호탄으로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그래도 아무리 떠들어봐. 네, 뭐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누가 이야기했노? 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이미 지명을 했는데 암만 뭐 언론이 떠들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랬는데 검찰이 들이닥쳤거든. 네. 예?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 진짜 예산 문제 아니야. 예. 예산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서 만약에 뭐 조국 후보자 그 자체를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이제 죄가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권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정권이 뿌리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이거 큰일 났다고 이래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인가? 그 사람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좀 있지. 어쨌든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렇게 나섰을 때는 초기에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 이런 걸로 상당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으로 변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는 지금 7선입니까? 8선입니까? 예, 7선인가? 예.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촉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선 것은 이거 실제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이거 잘못한 큰 난리가 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뭐 이게 검찰이 이러는 거는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섰죠. 이게 왜 조국 후보자를 그냥 주저앉혀가지고 자진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음모다. 왜? 검찰이 자기들 개혁 때문에 겁이 나서 검찰 개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반발 시나리오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치적 경륜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총리도 지내고 했잖아요. 실세 총리. 그랬다면 지금 그러니까 조국을 살려가지고 그 리스크를 정권 말기까지 끝없이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약간 상처가 더 크더라도 이때 지금 단절할 를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죠. 대통령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말이죠. 조국 편에 서가지고, 니들 검찰 개혁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개혁에 대한 저항, 적폐가 다시 나타났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온갖 의혹 그런 거는 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정말 이해찬 대표, 평소에도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은요. 하는 거 보면 정말 실망만 거듭 주네요. 우리 이 교수님은 평소에도 이해찬 대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그 양반. 근데 저는 가장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비난의 가장 핵심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검찰이 멋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이 뭐냐 하면은 청와대, 법무부 또 민주당도 들어가겠죠.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도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야지 멋대로 나섰다는 건데 이건 상권 분립의 원칙도 모르는 것이고 나가서는 검찰 수사에 ABC도 모르는 사람의 말처럼 들려. 그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관계기관의 사전, 청와대나 법무부에는 사전에 이제 중요한 사건 같으면 이제 보고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근데 사안이 이게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 또 혹은 보완이 필요하죠. 전격성을 요하는 사안에는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는 당신 빨리 숨기세요, 도망가세요 하라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더더구나 기가 막히는 것은 언제부터 여당 대표가 이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는 대상이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이해찬 대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도 모르는 새에 언론 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로. 검찰이 수사하면 꼭 일일이 여당 대표한테 물어서 합니까? 그러면 검찰을 여당 소속 기구로 하면 되겠네 뭐.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윤석열 검찰 되니까 그동안 권력에 잘잘잘 매고 권력의 검찰 아니었느냐. 예. 이제 진짜 국민의 검찰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뭡니까? 권력에 눈치 안 보고 수사를 하는 진짜 검찰 또 검찰총장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면서 그 다음에 실행을 안 하는 거 있죠. 무슨 얘기냐면 말이 단 집에는 가지 말고 장이 단 집에 가라잖아요. 아, 그래. 그렇죠. 장이 단 집에는 가되 말이 단 집에는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 이 사람들 보면 평소에 말을 너무 해프게 너무 달게 해. 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알게 하죠. 그 조국이도 그렇잖아요. 조국 조국 후보자 그 양반도 보면 말을 하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자기 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스러운 화려하게 말이죠. 용어를 총동원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짓은 이거 아주 점스럽게 이럴 데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예. 이제 그동안 아마 이 교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던가 유시민, 김재동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느냐. 예, 예. 근데 유시민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 이해찬 의원 때 국회의원 때 보좌관 출신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1위가 조국이고 2위가 유시민입니다. 그러니까 2위 부끄러운 동문 2위가 1위를 지금 어머석에게 나섰는데 그것도 낙검순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이름을 탄 교통방송 진행하는 김어준 프로에 나와가지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서 낄낄낄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죠. 어쨌든 네. 그다음 지금 재단 이사장인데 이 양반은 이렇게 아주 고관 현직 이런 거 다 거쳤는데 그러면서도 참 늘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게 맞는 얘기를 저렇게 뭐라고 싸가지 없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것보다도 참 가볍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천신이 가볍고 이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끄러운 선배 1위? 2위가 조국이 아닙니까? 예. 근데 2위가 유시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나오냐? 1위를 기어이 탈환하겠다. 이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권에서 유일한 조국이 무너지면은 대권 후보로 그러니까. 유시민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우리 흔히 어디 화장실 가서 웃는다든가 뒤로 돌아서 웃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몇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예. 유시민의 발언 속에 과연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 압수수색 이게 저질 스릴러 맞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예요? 유시민이가 그렇게 거기서 얘기했죠. 참, 저 옛날 악당들 보면은 자기가 힘으로 부족하면은 가족으로 인질을 잡는데 지금 가족 인질 잡고 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가고 있다. 조국이가 자기가 볼 때는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없고 잘못한 게 나오면 장관직이고 뭐고 사퇴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후보자인데도 사퇴 안 하는데 장관 되고 사퇴해요? 그러니까요. 바랄 걸 바라야지. 그 다음에 유시민 씨 자기 편이든 남의 편이든 그거 안 가려. 여하튼 나하고 동지 내 편
여기에 더 건드리면 이거는 뭐 옛날에 내 편인지 지금 내 편인지 그런 거 안 가려.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또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에 대한 어떤 생리라든가 뭐 생리 그것을 떠나서도 언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뭐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이분이 뭐 이고모님, 이 교수님이나 저나 언론인 출신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것을 집단 창작이다. 조국을 매도하게 한 집단 창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폄훼를 했고 또 하나는 조국만큼 못 가진 분들이 말하자면 자기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조국만큼 못 가진 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배가 아프다 시기 질투한 것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뿌리를 살펴보자면요. 되돌아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 그 중에서도 그때 그 메이저 언론이라는 뭐 조중동 이거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다음에 쟤는 그 언론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된다. 뭐 밤의 이 뭐랄까 밤의 황제들은 이제 밀어내야 된다, 뭐 쳐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끝없이 언론과의 전쟁을 메이저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는 덕분에 대통령이 되건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바로 이제 그런 계열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취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존 조건이 뭐냐? 언론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또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 왜 언론을 아주 나쁜 편 몰아놓으면 자기는 좋은 편 되잖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기 위한 가장 그 프레임을 잘 짜는 사람이 유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영리한 사람들이 이 영리한 것을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지 않고 그걸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쓰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유시민 씨 그 이사장 얼굴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머리를 부모가 물려준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또 부모가 애주임지 키워준 그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게 트래블 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언론이 어떤 특정인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현실로 드러나는 거. 말하자면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러고서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 이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못 챙겨봐서 지금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옛날 우병우 민정수석 때 그때 이제 언론들이 막 엄청스레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전 논평을 했는지 그걸 찾아봐야 될 텐데 아직 못 찾아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편이 당하면 못 견뎌. 근데 상대편이 나의 정적이 당하는 거 좋아 죽겠어. 항상 이런 심보를 갖고 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진영 논리니 무슨 편가르기니 해도 그게 정의로운 편가르기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 무슨 그 진영 논리도 아니고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조국 수석의 그 개인적인 이익이 지금 굉장히 침해당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지. 대의명분 때문에 지금 화냅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서울대, 고대 그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분노하는 세대는 사실은 뭐 대학생, 20대, 이 젊은 청년층,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은 흑수저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금수저를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근데 까보니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뭐 마스크 쓴 것에 대해서 왜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냐라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아주 뭐 비하를 했더라고요. 참 과연 이래도 되는지. 그 제일 괘씸한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억울하면 뭐 니들이 출세하든지 이런 의식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조국보다 조금 못하면 뭐 못한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억울하면 다 출세하라는 거고, 예? 억울하면 그렇게 돈 부자가 되든지 이 말인데 그거는 예? 저 유시민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 이념적인 주장, 뭐 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기회 균등을 주장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뭐 과정은 평등하고 과정은 그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을 하지를 말지. 예? 아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 촛불 집회 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 상당수는 다 젊은 층들이거든요. 예. 풍기탱천에서 진짜 이분 그때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보도를 보고 풍기탱천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걸 얼마나 또 칭찬했고 그 촛불 집회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 촛불 집회를 지금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촛불로 일어난 자, 촛불로 망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가의 이 촛불 집회가 이제 개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들불, 산불 이렇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던 화가 나 있는데 뭐냐면 이 정부에서 하는 지시라는 게 또 서울시나 이런 데 마찬가지야. 돈 몇 푼씩 쥐어져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돈 몇 푼 주는 거 그냥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까? 분노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유시민 그 사람 의식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비판하고 할 때는 정의로운 그런 젊은이고 그렇죠. 자기들한테 대드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시기심 질투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철없는 짓으로 지금 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젊은 시절이고 우리도 젊은 시절 거쳤잖아요. 아니 자기 대학교 시절에 맨날 대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운동권 경력 깜방 잠깐 갔다 온 경력으로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M1 시민을 그냥 저기 뭐 브라키라고 두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스런 중상을 입히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진정으로 진실로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적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전부 정의로운 일이고 정의를 위해서 하다가 좀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후배인 그 젊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안기고 그래서 조국 구하면 그 조국이 제대로 법무장관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혹시 조 후보자한테 또 코치라고 훈수로 했을지도 몰라요. 무조건 머리를 숙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루만 참아라. 요번에 이틀 됐대. 그 이틀만 참어. 이틀만 뭐 잘못이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이. 해도 되고 또 아니면 당당하게 싸워도 되고 여하튼 이틀을 뭐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이틀만 그냥 넘기면 돼. 넘기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역공을 굉장히 하잖아요. 이거 왜냐면 역공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또 검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주장된 것만 이제 검증해가지고 진위를 가려내면 되지만 이쪽에서 반발을 하고 반격을 했던 그것도 이만큼 되면 그것도 또 같이 이제 밝혀내야 되니까 엄청스레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제 뭐 시청자들이라든지 언론의 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지니까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대중은 금방 잊어버려. 대중은 건망증 환자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렇게 뭐 대중이 관심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대중의 우리 국민의 이제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구조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그때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정권적 차원에서 엄청스러운 그 충격이 올 거다.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유시민 씨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오버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윤석열 검찰총장 아웃이라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뭐 이런 그 댓글에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눌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이해식 또 당
원내 수석 대변인. 이거는 여권 내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총 출동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또 검찰의 적폐 이게 다시 재현됐다. 이렇게 지금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섰는데 정말 윤석열 리스크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면은 좀 말랑말랑한 사람을 허지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가 이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적폐 이러면 뭐든지 만사형통의 주문주문으로 들린 줄로 알아. 그래서 너 적폐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적폐로 찍히면 인생 종찐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검찰 윤석열 너 적폐야 이러는 거거든 지금. 네. 너 적폐야 이러는데 윤석열이 우리가 늘 들었잖아. 자기들이 선전했잖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소신이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자기들이 계속 선전했잖아. 이분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니에요. 적폐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 씨 적어도 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그 정부의 이를테면 적폐라든지 이런 것을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 수사할 때 그거는 저는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흘러대고 강기정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굽신굽신하고 물러갈 사람 아니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더 해보자 이래 나올 사람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애초에 이런 거 사인하거나 그냥 사인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정도 파문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지시를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하라고. 예, 그랬으니까 윤석열 선생을 자기들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처럼 취급해서 만만하게 보다가는 이제는 또 좀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여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총 걸개했을 때는 청와대의 오더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근데 지금 이 문 대통령이 과연 끝까지 조국을 지키고 가야 되겠다는 그 고집인지 하기야면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일본이고 지금 미국에 해지스까지 불러가지고 그것도 차관이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가자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이 조국이 내 기어이 살리겠다면 못 살릴 일은 없지만 그러나 문 대통령도 해외 가서 좀 곰곰이 이제 혼자 저녁에 생각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한판 뜨자 이래봐야 결국 누가 상처가 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라가 안 그래도 누구라는 위기를 하는 상황에서 조국이 그 한 사람 두고 조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고 조국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그 밑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또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오직 조국일 뿐이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조국하고 같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태국을 가면 딸이니까 아버지한테 다혜실은 제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요. 어쨌든 예. 더 가관인 것은 딸은 외국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들 문유정도 나섰어요. 아버지 힘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아들도 나도 힘을 보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문유정 자체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용정보원 주요 비리 의혹 그것도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초중고 교회에 교부제라고 해갖고 그 납품한 거 이것도 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 관에다가 납품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던 일도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SNS 통해서 그 조국 딸한테 숨지 말고 나서라. 자식의 노력도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딸의 그런 노력 그것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걸 너무 편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거들고 나섰더라고요. 자기 경험도 얘기를 하면서 나도 숨고만 다녔더니 결국은 내가
제할 부담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노력이 무엇인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조국의 딸로만 보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예. 그런 건데 억울함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문준용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왜 문재인이 아들로 봐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제 그 불만인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검찰이 파는 거고 또 이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론을 보고 자기들이 불평 불만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랬으면 조국 후보자의 경우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의 경우 아버지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이 모든 검증을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판명되면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안 봐주면 그 봐주니까 논문 문제도 생겼잖아요. 장학금 문제도 생겼죠. 그렇죠. 그걸 팩트거든. 그럼 그게 거짓말이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두루뭉술해가지고 우리 이래 자신을 안 보고 아버지를 봐가지고 이 자식들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식인데 그러면 그 쏟아지는 그 팩트는 만약에 안 밝혀지면 그냥 슬쩍슬쩍 숨겨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밖에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문 저자 문제, 또 장학금 문제, 또 대학 그 입시를 한 번도 이런 시험을 안 거치고 이렇게 전형으로 들어간 문제. 이것이 불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버지와 딸이 일정 부분 공모했다고 봐야죠. 꼭 아버지의 힘만으로만 되겠습니까? 딸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이제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딸이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면 그 딸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지. 그다음에 뭐 2번이나 그럼 증언으로 나오든가. 그러니까 2번이나 납치한 것도 아니다. 그 사실이 다르다. 6학기를 계속 장학금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받았다. 뭐 설명을 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서울대 총동문회 무슨 401만 원씩 802만 원 받았죠. 받았잖아요. 2학기.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을 그다음에 2학기 들어가서 이제 의학 대학원 되니까 그냥 그리로 가버렸다. 뭐 이런 것을 팩트가 아니다. 아닌데 왜 시비하냐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데 팩트는 그럼 말은 안 하고 쑥 숨겨놓고 이렇게 왜 공격하냐. 그 다음에 나서라. 그럼 나도 당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럼 연대해서 투쟁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문준용 씨나 또 그 집 딸 그거 이제 문제 삼는 것보다는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 후보자쯤 되면 이 가족을 좀 단속할 줄도 알아야죠.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문준용 씨가 나설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지지층도 봐야 하고 국민 여론도 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들 그것도 아무 흠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온갖 논란의 와중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행위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나 여기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 큰 아들이니까 일일이 뭐 사생활까지 또 뭐 SNS 글 쓰는까지 뭐 간섭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문준용 씨도 알아야 될 것이 왜 내가 내 생각을 내 소신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지만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건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참아야지. 그렇죠. 예? 검증도 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입증을 시키고 난 뒤에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국민들은 여기를 갸웃갸웃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이 이렇다고 진실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조 후보자 딸 보고 야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숨어있지 나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대처하자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고, 아까 거기서 말씀처럼 그 검증을 하다니까 가족까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아들, 딸이 만약에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면 검증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과 진보 좌파 진영의 한판 승부. 유시민이 말한 저질 스릴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조국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